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침해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 침해 대응 전략, 이거를 이제 그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그리고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 조치, 그리고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뭔가 이제 가지고 나왔다. 그랬을 때 좀 의심스럽다 했을 때 그 점검 포인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죠. 네, 먼저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 중에서 그 어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수 있겠다. 그런 징조 또는 징후 그런 것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사업 목적이 있죠. 그리고 목표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거나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런 경우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거래처에서 갑자기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이제 거래선을 이제 갑자기 바꿨다. 이랬을 때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인력이 특별한 어떤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이 또는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사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한번 왜 사직을 하느냐 네가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하느냐 다른 경쟁 업체로 혹시 이직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자, 이유 없이 갑자기 회사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응? 느닷없이 이제 급전직하하거나 감소를 한다. 그랬을 때도 왜 우리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는지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영업 비밀의 유출 징후가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 비밀이 이제 유출이 될 것 같다. 사전 조치로서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덜 들면서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책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책적 관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 유출이 안 되도록 어떤 보안 규정을 좀 정비한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의 그 보안 조직이 없거나 좀 미약한데 그런 보안 전담 조직을 이게 뭐 만들거나 또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보안 전담 조직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원들한테서 이제 보안 서약서를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관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관리 이런 걸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육입니다. 보안 교육이나 영업 비밀 교육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이 이제 먼저 분류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분야의 영업 비밀 A 등급, B 등급, C 등급 또 이거는 다른 분야의 영업 비밀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런 영업 비밀 분류에 따라서 임직원의 그 출입 등급을 이제 분류를 해 놓는 거죠. 이런 출입 등급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회사 시스템 내에서의 접근 권한을 이제 달리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유출 방지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서 가장 비용이 들고 좀 그래도 회사에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 그 시설이나 정보 자원 관리입니다. 뭐예요? 예를 들면은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반출하지 못하게끔 그 기술적으로 어떤 반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기밀 문서, 우리 회사의 기밀 문서나 영업 비밀 관련된 파일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뭐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리고 정보 자산의 등급을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한다든지 그 외에 뭐
그래서 뭐 출입 통제 시스템, 그렇죠? 그다음에 뭐 노트북이나 USB나 뭐 CD 등 이런 모바일 정보 저장 매체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시설을 갖춘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은 따로 망을 분리해서, 아예 그거는 망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설이나 정보자원 관리라고 해요.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출 방지 위한 사전 조치로, 그런 대응 전략으로 첫 번째 정책적 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가 있고, 세 번째는 정보나 시설 자원 관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직원이 퇴사를 했을 때 어떤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이고 이제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그 핵심 인력이 뭐 경쟁사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임직원이 우리 회사의 자원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또 담아서 가지고 가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 포인트로 먼저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보안서 약서를 받아두시는 겁니다. 자, 보안서 약서를 받는데, 이제 이건 자주 받을수록 좋아요. 그래도 뭐 너무 자주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입사했을 때와 퇴사했을 때 받아두시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한다. 그랬을 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 이제 받아두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그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 회사의 보안을 유지할 것을 이제 그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받아두시는 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직원이 퇴사했을 때, 그때 회사의 어떤 자산, 디지털 기기, 그다음에 정보, 이런 거 일체 반환하게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의외로 이걸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퇴직한 임직원이 보관하던 정보가 이제 외부에 유출된 흔적은 혹시 없냐, 그런 걸 이제 분석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이게 디지털 포렌식 또는 사이버 포렌식인데요. 뭐 비용이 들거나 하는 거지만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제 경쟁사에 취업하는지 여부, 그런 것 정도는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어디 다른 회사에 어쨌든 입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경쟁사에 취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직원이 이제 퇴사하기 전 특정한 시점에 어떤 USB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접속해서 대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고, 또한 그 특정한 시점에 외부하고 통신을 하거나 교신을 하거나, 그 이메일로 그 경쟁사의 그뭐 담당 임직원이나 실무 담당자와 이제 교신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직원 퇴직 시 점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저 카카오 채널이나 또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저희 회사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닿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